Test, test.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 in this hour of maximum danger. 연희동 사는 다미 아빠 여인모라고 합니다. 남편의 이제 육아라는 관점에서 요리라는 부분들 되게 어려워할 겁니다. 기초적인 재료 다듬는 법이나 아주 일반적인 엄마가 몸이 아팠을 때나 아기가 이제 뭐 밥 먹는 거 조금 실증내할 때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한번, 참고로 저는 밀리터리 서비스에서 쿠킹 에이전트로 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말 얄막한 그 팁들이나 상식들 한번 전달해드리는, 이번 주에 해볼 요리는 볶음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볶음밥을 선택한 이유는 아기도 먹일 수 있고 엄마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타 2피를 노린다는 관점에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메뉴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볶음밥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 빼라는데? 재료는 일단 집에서 간단하게 집 앞 슈퍼 가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조미료도 아기가 먹을 거기 때문에 간장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먹을 때는 좀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볶음밥의 베이스로 카레가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를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아빠들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 끝에 붙어 있는 이 막을 한번 벗겨 주시면 돼요. 이제 파는 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용기,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셔도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전부 넣으셔서 자르세요. 이 깊이로 다듬으시면 됩니다. 깊이로 자르시고 세로로 쭉쭉 썰어주세요. 썰어주시되 끝에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이게 막 안 날아다니거든요. 이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썰어주셔야 돼요. 막 보통은 이렇게 눌러서 쓰시는데 그러면 으깨집니다. 그래서 어슷썰기인데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입자가 두껍다 그러면은, 그리고 칼질을 하실 때 이 손끝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손 첫마디를 숨겨 주시고 칼 등을 여기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손을 안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눌러서 칼 등을 손 두 번째 마디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썰어 주시면 절대 손 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썰리죠. 그리고 이 팔 자체를 움직여서 쓰시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손목으로 그래서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조금 결을 낸 다음에 조금 더 내죠. 뭐 더 잘게 하실 거면 이 상태로 아기가 먹일 거는 사실 이것보다 더 잘게 해야 돼요. 싱크 끝에다 놓으시고 칼 이쪽으로 하면은 이 도마도 상하고 칼 날도 상해요. 그래서 칼 등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재료를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양파는 뭐 이거 씻지도 않은 겁니다. 사실 뭐 이 껍질째로 씻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끝에 을 돌려서 까주고 위에도 돌려서 까줍니다. 깔끔하게 절약해가지고 쓰실 분들은 여기에서 얇게 벗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깨끗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게 뭐 약간 해프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먼저 깨끗하게 빠는 겁니다. 이 상태로 까면 위에 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막을 벗겨 주셔야 돼요. 이 막을 안 벗기면은 칼질할 때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자, 일단 양파는 반절로 나눠야 돼요. 반절로 나눠서 이 잘랐던 절단면 가로로 잡고 여러 번 썰어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거를 빤듯이 놓고 원래 양파 썰듯이 조금 다져 주시면 돼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 등으로 그리고 애호박이 또 애기들 건강에 좋아요.
어른 건강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호박을 많이 먹이는데 호박을 사시면 이런 식으로 사실 겁니다. 껍질을 벗기려면 뭐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세로로 칼집을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끝에 꼭다리를 잘라주시고 여기에서 끝에를 잡고 쭉 벗기시면 됩니다. 이런 용기에다가 담고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칼집 냈을 때 반절로 썰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양파랑 같습니다. 일단 세로로 쭉 잘라주세요.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쭉 눌러가지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형태가 안 흐트러지게. 감자채 볶음 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볶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볶음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빨리 하려다 보니까 뭐 약간 비스듬히 안 썰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특이사항이 좀 단단해요. 그래서 칼질할 때 너무 힘을 줘서 누르시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탄력 있게 그렇게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으로 길게 면으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눕혀 가지고 채볶음 하듯이 길게 자를 겁니다. 이거를 가로로 누여 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당근이 또 재료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감자 손질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썰을 수 있을 정도로 잘라서 또 가로로 쭉 잘라줍니다. 감자는 칼이 잘 들어가서 다루기 편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 눌러가지고 옆으로 길게 세운 다음에 감자 채볶음 하듯이. 감자는 특히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많이 다져주시는 게 좋고, 감자가 썰면 이렇게 녹말 전분가루가 나오죠. 감자는 전분가루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볶으면 좀 눅눅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에다가 한번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볶음밥 재료로 저희가 준비했던 파, 양파, 애호박, 당근, 감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남은 재료들은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시는 기름을 좀 한번 두르는 정도로. 좀 온기가 느껴진다, 뜨겁다 싶으시면은 이제 볶기 시작하면 되는데, 익는데 오래 걸리는 순서부터 먼저 볶으셔야 돼요. 감자하고 당근을 먼저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양파를 넣겠습니다. 남편들이 지금 따라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뭐 재료별로 막 다 다듬고 막 조리 시간 봐야 되고 하는 거 사실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파를 맨 마지막에 넣는 게 파가 많이 누르면은 좀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맨 마지막에 볶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볶을 때 바닥이 좀 눈다 싶으면은 그때 기름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바닥이 눌지 않게. 그리고 이건 저만의 팁인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집안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간을 바로 해요. 밥 넣고 간을 안 해요. 그래서 아기가 먹을 거니까 간장을 조금 지금 넣어서 재료에 배어들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볶음밥 재료는 다 익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밥을 넣어 줄 겁니다. 밥은 편의상 햇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볶음밥을 하실 때 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는 나중에 으깨져 가지고 식감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깨는 식으로. 밥알이 일그러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툭툭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볶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볶는 걸로 하고, 아이들 먹을 식사는 볶음밥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거를 또 이제 아기 먹을 거를 만들었으니까 엄마 먹을 거 그리고 아빠 먹을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굉장히 좀 맹맹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먹기에는. 이제 저만의 레시피인데, 저는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인도풍의 느낌으로 이걸 한번 바꿔볼 거예요. 딱 한 가지 재료로. 저는 카레가루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집에 쓰고 남은 카레가루 이렇게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레가루를 좀 크게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뿌려볼게요. 저는 좀 매콤하게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대로 볶아줍니다. 이제 카레가루가 뭉칠 수도 있으니까 잘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너무 빡빡하면 카레가루가 더 뭉치니까 기름 조금만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나 식성에 따라서 느끼한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반드시 똑같이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이러는 거지. 자, 카레가루가 뭉친 게 없게끔 잘 볶아주면 이 상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카레가루만 더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거를 담아 볼게요. 이번에는 사실 뭐 기존의 토크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음식 만들기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아기와 엄마를 대해줄 수 있는지. 맛이 없어도 아마 아기는 엄청 신나할 거고, 아내분도 남편분이 엄청 기특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행복이 뿜뿜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1타 2피로 엄마와 아기가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는 요리법 간단한 걸로 한번, 처음 해봐서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아내와 아기한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유식도 한번 먹어봐요. 애기 거. 애기 거 먼저 먹어야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한번 먹어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울 게 많네요. 영어 끝났어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영어 끝났다고. 예.